가제트로 다시 찾아뵙게 된 서울 이철치과의원 원장 한승민입니다. 저희 가제트가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작했는데요. 자, 지금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작년에 추세를 봤을 때 이맘때쯤 되면은 다시 온라인 세미나를 접어야 되겠다. 가제트도 좀 접어야 되나? 그런 예상을 살짝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오히려 겨울 되면 조금 더 이제 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꿋꿋하게 좀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저희 특집 시간을 한번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훌륭하신 원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특집 기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이스트리키 편집 측에서 뭔가 이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는지 맛을 들렸는지 게스트를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또 하나의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읽는 입장인데 직접 쓰는 사람 입장에서 게스트를 초청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정혜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저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래도 좀 없어졌어.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데서 좀 뵙긴 하는데 건강하시죠? 네. 예, 덕분에. 얼굴 좋아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좀 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예. 조금 바빠서 보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했냐면은 공부를 할 때 전어를 보고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좀 쉽게 접근을 해보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고 저는 오로지 임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들은 이제 치주만 하시는 분이고 개원가가 아니고 이제 대학병원인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면이 있었어요.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나오는 친구들은 저희보다 이제 스펙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농구를 보면 마이클 조던의 코비 브라이트. 근데 요즘은 NBA 뛰는 선수들 보면 웬만하면 스펙이 좋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스펙이 이제 좋아져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요. 논문을 꼭 좀 이렇게 좀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 논문을 쓸 때 어떤 것들 좀 중요시하게 보시고 그런 것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시작 전에 간단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편에 이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과정이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 기획 단계에서부터 뭐 아이디어는 어떻게 실제로 회의를 해서 얻으시는지 뭐 실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새로 나오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대학원생들을 많이 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처음에 입학하면은 일단 학위 과정 마무리가 논문을 완성을 해야지 졸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백지 상태의 대학원생을 어떻게 논문을 기획하며 출판을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서 처음에 힘들지만 하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한테 강의가 들어올 때는 대부분 이제 임상 술식에 대한 강의였는데 이런 논문 실험과 논문을 작성하는 이런 강의 의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맨 처음 대학원생이 오면은 저도 얘기하는 게 가수랑 싱어송라이터를 좀 비교를 하는데요. 사실 임상가는 논문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식을 발휘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아주 잘 할 수는 있는데 작곡가 작사가는 가수랑은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미 알려져 있는 지식을 활용할 거에 대한 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가수라고 한다면 지식을 어디까지 지금 알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쓸 때 이제 작곡하는 사람이 코드의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별로 어떻게 할지 그런 구성을 생각하듯이 논문도 이제 어떤 파트별로 어떻게 하고 예상은 이렇게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지 않거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결론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닥쳤을 때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를 얻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에 굉장한 주제를 딱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논문 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이제 임상 술식을 하다가 뭔가 불편하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이미 그게 밝혀져 있는 기전이다 하는 경우에는 논문을 검색을 해서 얻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논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노래를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하면 이걸 규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떤 주제를 할지 아이디어를 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소스는 임상 술식을 하다가도 느끼기도 하고 한승민 원장님처럼 강의를 하시면 저도 이렇게 듣다가 저 강의 좋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선학들이 쓴 논문들을 읽다가도 요거에서 이렇게 비틀어주면 또 다른 논문이 될 텐데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제가 다루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라든지 의료 약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회사나 업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새로 나온 신재료, 신의료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유효성이 있는지 안전한지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검증하는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맨 처음 하는 것은 노래에서도 카피한 게 아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창작물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명도 어려운 게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하고 발명이라고 생각해서 특허를 내려고 특허청에 가져가면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 발명을 해놨습니다. 네. 누군가 이렇게 칫솔에 대한 게 막 생각이 나갖고 이런 칫솔 개발해야지 하고서 갔더니 특허청에서 묻지도 않고요. 첫 번째가 칫솔이죠. 제일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는 게 칫솔이래요.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처음에는 이 독창성이 있는지 다른 것과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하고요. 예시로 동물 실험을 하겠다. 어떤 동물을 할 건지를 새로운 재료 스크리닝을 하겠다. 검증이 거의 초기다 하는 경우에는 소형동물로 비용이나 실험 기간들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을 해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서 할 것인가, 악골에서 할 것인지 또는 뭐 두개골이나 오늘 주제는 사이너스인데 사이너스에서 하는 것을 할지 이런 부위를 결정하고 재료에 상관되는 경우에는 대조군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안전성과 또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대조군이 필요할지 네거티브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포지티브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군 설정을 하게 되고요. 재료의 특성이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교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를 고민하게 돼요. 이제 예산에 따라서 유효성을 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샘플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요. 이게 초기 치유를 볼지 아니면 완숙된 그런 레이트 힐링을 볼지를 보기 위해서 치유 기간 또 실험의 난이도, 실험실 그거를 언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봐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이 실험을 하는 게 누군가 돈을 떡 내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비를 털어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연구비예요. 돈이 있어야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정부 과제나 또는 민간 과제. 그 외에도 최근에는 연구비가 꽤 소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재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교내 연구비를 또 수주를 할 수 있어요. 오스티올로지 학회 같은 경우에도 리서치 그랜트가 있어서요. 제가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연구비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계획서가 먼저 작성이 되어야 되고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드디어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은 갈수록 까다로워요. 요새는 임상시험도 그렇고 동물 실험도 그렇고 윤리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IRB 심사를 통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심사해서 심사합니까? IRB 심사. IRB의 심사위원이 항상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 패널도 있고 종교계 패널이나 시민단체에서의 패널도 있고 이렇게 구성 요건이 있어서 각계의 그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주 차관점은 이것이 윤리적인가가 가장 임상연구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안전한 것인가 환자의 윤리적으로 타당한 실험인가 동물에게 있어서도 이게 꼭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동물에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셀렉션이 잘 되는 편이나요? 치과팀이 따로 있나 보죠? 어떻게? 아니요.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료원에서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치과 병원에 따로 별도의 IRB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험실을 예약하고 또 실험 동물을 구매하고 바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동물들이 와서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몇 주간의 순화 기간을 거친 이후에 본 실험을 하고요. 실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희생을 해서 그 샘플들을 채취하고 그 다음 분석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루틴하게 마이크로CT와 조직 슬라이드 계측을 하게 되는데요. 분석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또 몇 달이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왔을 때 분석해서 계측하고 하는데 이게 다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하는 순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리퍼런스를 다 찾아서 리뷰를 해보고요. 그 중에서 이 연구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키 논문을
선별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차용할 어떤 형식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종합을 해서 이제 머티리얼 메소드를 먼저 작성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끝난 내용이거든요. 더 덧붙일 게 없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걸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뭐가 될 것인지 그걸 선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목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이 연구의 목적이 들어가야 되고 결론이 제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목을 선정하고 그거에 맞는 인트로덕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왜 하는지 연구 목적이 인트로덕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제목에도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 결과를 이제 계측치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하게 되는데 모든 걸 이제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 파인딩을 찾고 이 연구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서 독자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하기 위한 피겨, 테이블, 그래프 저희가 갖고 있는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분석해 놓은 자료도 많은데 중요한 것만 엑기스를 뽑아내는 작업들이죠.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해내고요. 논문의 순서대로 작성할 것 같지만 지금처럼 좀 뒤죽박죽입니다. 결론이 나와야지 그 다음 디스커션을 쓸 수 있어요. 디스커션은 결론에 맞추기 위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고 결론을 이렇게 내는데 왜 맞는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봐 하고 설득하는 내용들.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디스커션을 쓰면 나중에 또 번복하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이제 형식적인 면으로 리퍼런스, 사이테이션하고 투고할 저널의 양식으로 변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되는 거죠. 작성이 되면 그 다음 투고하게 되는데 투고하고 나서는 이제 더 긴 작업들이 있습니다. 받으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겠고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그 다음 질문과도 비슷한데요. 이거 정말 일반 개업의 선생님들이 쓰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쓰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뭐 조언이라도 한마디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까 발명 얘기도 했는데요. 네, 비유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싱어와 싱어송라이터 뭐 그런 것도. 발명도 제일 어려운 건 내가 기발하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99%는 이미 나와 있어요. 논문도 와 이런 내용은 왜 그 전에 연구가 안 됐지? 하고 생각해 보지만 사실 너무나도 많은 논문들이 이미 되어 있고 각국에서 똑같은 불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 검증을 잘해야 돼요. 객관성이 있는 거고 중복성이 없고 또 이걸 실험을 하더라도 이거를 실험으로 규명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으로는 이걸 이렇게 군 설정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마찬가지로 99%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학위과정이 마치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학위과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학위과정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서 주제를 정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계속 돈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실험을 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하면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대단하신 거죠. 슬쩍 업세트 되는 과정이 그렇게 좀 쉬운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일단 논문이 완성되면. 저널은 좀 등급들이 나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논문은 다 귀중하고 아주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모든 논문은 귀하고요. 출판되는 저널은 인위적이긴 하지만 등급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Q1, Q2 이렇게 해서 등급이 있고 이제 임팩트 팩터라는 것이 있어서 임팩트 팩터를 점수화해서 얼마나 인용이 많이 되는 저널이냐를 가지고 그 질을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1.0인 저널도 있고 10점이 넘어가는 저널도 있고 그런 저널들을 골라서 등급이 높은 아주 하이 임팩트 팩터의 논문 저널일수록 투고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죠. 그런 것들을 아시고 이제 투고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널마다 특색들이 있어요. 인비트로 위주로 하는 저널이 있고 임상연구 위주로만 이렇게 하는 저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저널의 스코프에 맞는 논문을 투고하셔야 되고요. 저널마다 얘기할 때 피어 리뷰드 저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피어는 이제 동료들입니다. 우리 같은 분야에 있는 치과면 치과 의사들 또는 치과 전문가들이 그 논문을 보고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니까 고쳐. 좀 더 부연할 설명이 필요해. 더 자세히 써줘. 이런
코멘트를 해주게 되면 고쳐서 최종 논문이 되게 되는데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투고를 합니다. 몇 달 또는 빠르게는 뭐 몇 주 안에도 답장이 오는데요. 빨리 오는 답장은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대부분 리젝트 될 때 빨리 옵니다. 열어보기가 싫어요. I'm sorry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연세대학교 쪽에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데서 페이퍼를 내도 리젝트가 많이 되나요? 많이 됩니다. 좀 늦게 오면서 리비전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비전도 메이저 리비전이 있고 마이너 리비전이 있고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바로 억셉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럭키하죠. 너무 훌륭하게 딱 됐을 때는 이 연구는 뭐 고칠 데가 없으니까 바로 억셉트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진짜 약간 마음에 드는 연구였나? 아니 저런 개인들이 이렇게 뭘 보내가지고 이게 업세트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겠나요? 보통은 리뷰어 2명 내지 3명이 하고 있고 또 통계의 전문가가 있어서 통계적인 내용만 또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멘트가 달리면 거기에 대해서 데드라인까지 저희는 또 답을 해야 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수정된 논문을 다시 재투고하게 되죠. 여러 번 또 고쳐, 또 고쳐, 또 고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저는 한 5-6번 수정을 요청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1년간 계속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낸 것과는 전혀 다른 논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잘 됐어 하게 되면 이리죠. pressure to accept 뭐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죠. 어제도 이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그 저널에서 출판사 쪽으로 권한을 넘기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출판사와 소통을 해요. 이제 카피라이트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카피라이트를 저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출판사가 갖습니다. 부당하긴 한데 내 돈 들여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저작권은 출판사가 갖게 되는 거죠. 가불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이제 그 출판사에서는 편집본을 만들고 옷 탈자라든지 피규어의 위치라든지 테이블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아? 저자 이름이나 뭐 소속이 잘 되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메일이 오고 가고 최종권 우리가 이제 컨펌을 해주면 온라인상에 EPUB이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면으로 퍼블리시가 최종적으로 되면서 페이지 번호까지 나오는 단계가 돼서 완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개연과는 다른 삶을 살고 가신 것 같아요. 기획서부터 논문이 출판되기까지는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병행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에 가는 거죠. 그래도 뭔가 이 루틴화된 거 있으면 지금은 쉽게 좀 넘어가시는 거죠? 저 혼자는 못하고요. 사실은 연구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다 같이 해주는 거죠. 역시 조직의 힘이란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임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상을 열심히 해야만 그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렇죠. 뭔가를 내가 리서치만 백날 해가지고는 우리가 임상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실 이중석 교수님 그리고 최재욱 교수님들도 전부 임상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논문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를 이용한 사이너스 퍼포레이션에 관련된 힐링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사이너스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을 한다면요. 개보다는 레빗이나 양인가요? 쉽 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하던데 사이너스 관련 연구가 이제 토끼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동물 실험을 하실 때 이런 동물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오늘 저널 리뷰를 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쪽에 관심도 많고 궁금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임상 연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조직학적으로 보고 표준화된 모델에서 이게 정말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델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예전에 예과 때 저희 같은 경우에 막 끓여서 비교해부학 시간에 동물 모형 만들었었는데 제 방에는 토끼 2개골, 개 2개골, 해부학 선생님 도움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걸 갖고 CT 찍고 또 외형을 맨날 보면서 어디를 어떻게 써먹으면 동물 모델이 될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사이너스는 어디를 하면 좋을까 해서 부피가 좀 커야지 어느 정도 고리식을 하든 거기다 임플란트를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엔 개를 하려고 엄청 찾았어요. CT를 찍어서 계속 돌려가면서 사이너스가 어디 있는 거야 막 찾았다 하고 봤는데 소구치 부위에 봤더니 CT에서 뭔가 사이너스 같은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개실험에서 중요한 건 임상적인 재현성과 표준화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실제 임상과는 동떨어진 위치나 모양이나 디멘전을 갖고 있다.
해도 안 되고요. 사람에서는 디펙트 모양도 다양하고 제각각이잖아요. 실험을 제각각인 모형에서 하게 되면 재현성이 없어요. 표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 사이즈도 똑같이 해야 되고 거상량도 최대한 비슷한 정도, 들어가는 재료도 비슷한 또는 똑같은 양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트래핑바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형성하고 딱 들어갔는데 사이너스다 하고 들춰보는데 물컹하게 뭐가 계속 안에 차 있어요. 비어있는 사이너스는 아니고요. 비각 내에 비각계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엑스레이에서는 이게 연골이다 보니까 없어져서 빈 것처럼 보였던 거였어요. 힘으로 해야지 이게 들려 올라가고 안에 뭔가 내용물이 굉장히 연골이 차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억지로 들어 올리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호흡 상피예요. 사이너스와 비슷한 환경. 아래에는 본이 있고 주변에는 호흡 상피로 PCCE로 되어 있는 그런 호흡 상피로 덮여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했기 때문에 일단 논문을 했지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 자체도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다루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개실험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습니다. 아예 IRB 통과를 못하는 나라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럽 나라에서 나오는 걸 보면 돼지나 양을 이용을 하는데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픽은 사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실험하기 너무 어려워요. 특히 어려워요. 입이 안 벌어져요. 아, 입이 여기 마세터가 너무 발달해서요. 그렇죠. 제가 네. 돼지 실험 한번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 어프로치를 못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구애로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 행동 조절이 안 됩니다. 개는 굉장히 순해요. 착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돼지는 엄청 사나워서 창살을 막 다 깨물고 게다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입안에 본인의 분비물을 항상 다 먹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인펙션 되거나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흔한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이 엄청 커요. 머리도 이따만 해요.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한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정말 비용도 막대하지만 매니지하거나 하기가 힘들어서 수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실험 결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감염되거나 행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개처럼 일관된 그런 결과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좀 스크리닝 테스트로 할 만한 모델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레빗을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일본 쪽에서 토끼 사이너스 모델한 논문이 있었어요. 윈도우 모양도 제각각이고 굉장히 표준화되지 않은 모델이었어요. 똑같은 윈도우와 같은 위치, 같은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려고 희생한 토끼를 갖고 따로 계속 윈도우가 어디 있을지 논문 에 있는 위치를 찾고 다시 그 위치에 찾아서 트래핑바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똑같은 모양으로 따려고 연습을 엄청나게 했죠. 이미 희생된 토끼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막 손상 없이 윈도우를 따내는 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었고요. 좋은 점은 거의 임상에서 휴먼과 비슷한 정도의 위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뼈가 위가 되고 멤브레인이 아래로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호흡 상피도 그대로 갖고 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실험할 때는 악조건을 부여하거든요. 이게 저절로 치유가 안 되거나 임상에서 휴먼보다 더 악조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 있다. 그러면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악조건인데 사람에서는 호흡에 의해서 프레셔가 가해지긴 하지만 오스티움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지진 않잖아요. 토끼 같은 경우에는 코에서 사이너스까지 굉장히 큰 비강만큼 이렇게 다이렉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에 따라서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동영상 보듯이 숨을 쉬면 그 호흡 상피가 펄럭펄럭 하면서 횟수도 많고 압력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어떤 부피 유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도 훨씬 좋은 모델이 되죠. 그리고 치유 속도는 개가 보통은 사람보다 2배 정도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이너스는 골아대는데 굉장히 오래 잡잖아요. 토끼는 그거보다 한 4배, 6배 빨리 봐도 휴먼에서의 그런 롱텀 데이터를 가정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험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그만큼 예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선호되는 모델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또 규격화된 실험을 아주 반복적으로 재현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어느덧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논문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소개시켜 주셨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유영 교수님이 재출연하셔가지고 물론 촬영은 한번 하는 거지만 흥미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콜라겐 네이티브를 사용한 그냥 퍼포레이션 부위에 적용하는 거 요거 저널 리뷰를 좀 해주시는 걸 좀 부탁드려도 됩니다. 네. 예.
오늘 가제트 시간은 여기서 접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